저는 여러분이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만큼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풍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통풍 관절염은 환자 자신이 진단명을 등에다 딱 붙이고 의사를 찾아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도 건강하던 젊은이가, 그것도 남자가 밤중에 자다가 엄지발가락이 몹시 아픈 것을 느끼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식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너 그거 통풍관절염 맞구나 하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어떤 통증이 오는가? 주로 엄지발가락 뿌리, 그러니까 엄지 발을 보면은 이렇게 발가락이 5개 있고 이렇게 발바닥으로 가기 전에 좀 불쑥 나온 데가 있으시죠? 그게 엄지 발가락의 뿌리입니다. 거기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시뻘겋고 만져보면 열이 나고 아주 심하면 검푸른 자주색까지 나면서 이 이불 자락 쉿 하나가 헝겊 하나가 이렇게 걸쳐져도 아주 새살같이 아픈 그런 통증을 심히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편소를 가려고 발을 디뎌보면은 체중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고 아주 바늘로다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는 것이 통풍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엄지발가락 뿌리에만 오느냐? 아니죠. 심하면 발목에도 오고 무릎에도 오고 손목에도 오고 팔꿈치에도 오고 손가락 적은 데도 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병이 오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과 세포에 요산이라는 것이 축적이 되어서 마치 이것이 결정화되어 있는데 꼭 바늘처럼, 여러분 보셨습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봄에 눈이 녹으면은 이렇게 언덕에 얼음같이 맺혀 있는데 그 얼음같이 맺혀 있는데 이렇게 바늘같이 길다란 섬유질을 있는 얼음 조각들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바로 이 요산이 결정체가 되면서 가느다란 바늘 같은 것으로서 세포가 움직일 때마다 세포를 찔러대니까 염증이 심히 올 뿐만 아니라 그 통증은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산이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관절 주변에 가서 모두 몰려 있는가? 신장이 모두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신장이, 그러니까 콩팥이죠. 영어로는 키드니, 여기서 배설이 다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산은 어디서부터 몸에서 생겼는가? 우리 몸에서도 생기고 또 먹은 음식물 가운데서도 신진대사의 마지막 물질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산이 주로 어디서부터 신진대사의 그 부산물로 생겼는가? 단백질 중에서도 퓨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퓨린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에 다 이 퓨린은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퓨린은 화학적으로 보면은 핵 물질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식물성에도 핵이 있고 동물성에도 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 고기 종류, 고단백질 식사에는 이 핵 물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통풍관절염 아니야? 하면서 피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
콩팥에 대해서 콩팥이 어느 정도 손상을 받고 있나, 왜 배설을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정밀 검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첫째로 약도 주기 전에 말하는 것이 퓨린이 많은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천연치료를 하는 의사나 일반 컨벤셔널 메디슨, 일반 의사를 막론하고 첫 번째 조언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퓨린이 많은 음식이 주 원인인데, 아니 전에도 그렇게 먹었는데 별일 없었는데 왜 이제 따라 이렇게 되지? 이 통풍 관절염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고 늘 지냈는데 괜찮았는데 왜 이제 따라 문제를 일으켰는가? 늦은 저녁을 먹었다든가, 과식을 했다든가, 술을 곁들여 먹었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35세가 넘으면 우리의 삶에 청춘으로 오르막길에 올랐던 정오는 이제 지나갔고 오후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남자 9사람이 통풍관절염을 호소할 때에 여자는 한 사람 있거나 말거나 한 비율로 생겨서 주로 장정 남자에게 많은데 가장 많이 오는 연령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오후길에 접어드는 우리 젊음이 35세가 정오라면 벌써 45세는 오후 2, 3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아주 노인이 되면 또 비교적 적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자는 갱년기 이후에 많이 발병이 되고 갱년기 이전에는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요산이 이 관절 조직 주변에 그런 조직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 티슈라고 해서 주변의 조직과 세포에 이 요산이 축적이 되는 거지. 관절 자체는 피해를 안 주며 연골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연골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왜? 바늘 같은 이 요산이 찔리고 긁히고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 가지고 이런 그 연골에 손상이 많이 입혀서 연골이 퇴행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는 병이라고 해서 적당히 고칠 생각을 하시면 그 피해가 심합니다. 연골의 손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는 피부에까지 요산 결정체들이 생겨서 이런 만져지는 그 몽아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통풍관절염의 가장 힘든 합병증은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신석입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는 일이고요. 요산으로 인한 돌이 생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꾸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런 것이 왔다가 가면은 재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심하는 것 이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지만 급성기에 체중을 조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시장기가 많이 있으면은 자기 세포를 리사이클, 죽여서 영양분을 뽑아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퓨린이 생기고 그거를 신진대사하는 찌꺼기로 요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급성기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러나 과일을 많이 잡수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만 시장기를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첫째로 꼽는 것은 물론 안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안 먹어야 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수분,
아주 질이 좋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증류수를 잡숴도 좋고 깨끗이 정수한 그런 물을 얼만큼을 잡숴야 되느냐 하면 하루에 1갤런 정도를 잡숴도 좋지만 물을 안 잡수시던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2쿼트 그러면 8온스짜리 8컵은 필수적으로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통풍 관절염이 왔느냐? 늦은 저녁, 과식, 그리고 고단백 식사, 고지질 식사는 아주 주 원인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간이 이것을 다 처리를 밀려오는 것을 처리를 못 해주고 그 다음에 신장이 이것을 도저히 배설을 시키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강의 시간에 들으신 바대로 우리가 이 생체 리듬에 의해서 새벽 3시는 가장 신진대사율이 낮고 낮 12시는 가장 높기 때문에 아침은 임금님처럼 잡수시고 6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되 노동이 심한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식도 아주 추천할 만한 건강에 유익한 식사법이며 저녁에는 가볍게 아니면 안 잡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네 도회지 생활이나 젊은이들의 바쁜 스케줄에 의한 생활은 아침은 안 먹고 눈 부비고 출근하며 점심 그럭저럭 먹고 저녁을 가장 많이 잡수시면서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또 술도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가운데 무슨 음식이 이 문제를 가져오고 있느냐? 특히 장기 식사입니다. 예, 육식 중에서도 간, 콩팥, 뇌, 췌장 이런 그 장기를 잡수시는 그런 육식하시는 분의 습관적으로 그런 걸 잡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 폴트리 하면은 닭고기, 그 다음에 터키고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멸우치 계통의 것들이 상당히 나쁩니다. 거기에 이 퓨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어, 장어 이런 그 생선들은 이 퓨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삼가시는 게 좋고요. 채소 가운데도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그 다음에 콩 종류에서는 렌틸 이런 것들에 심지어는 전곡 중에서도 오트밀에도 이 퓨린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가가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초이라고 하는 동양분이신가 봐요. 초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동물성 퓨린과 식물성 퓨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식물성 퓨린 진 유전인자에서 분리되는 그거하고 동물성 퓨린이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식물성 퓨린 그렇게 이 통풍 관절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아직 100% 프루브하지를 못해서 학술계에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에 이 퓨린이 대단히 많습니다. 먹는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그러니까 먹는 이스트는 이스트 플레이크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거요. 그 다음에 머쉬룸, 우리가 먹는 그
버섯 종류들 이런 데에도 퓨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물 종류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첫째로 음식을 이렇게 조심하면서 과실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과실들이 우리 이 통풍 관절염에 좋습니다. 첫째로 시트러스 프루트에 레몬이나 오렌지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트러스 프루트는 이 요산을 중화시켜서 배설시키는 일을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토 메디슨 중에서 이 블랙베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딸기 종류는 다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가장 이 통풍 관절염에 좋은 것은 체리입니다. 그럼 체리가 어떻게 좋으냐? 체리는 어떤 형태의 체리를 잡수셔도 유익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얼려 있는 체리도 도움이 되고요. 주스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엔 주스로 만든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물에다가 용해해서 만든 체리는 유익합니다. 한 그룹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그냥 신선한 체리, 얼려 있는 체리, 주스를 만든 체리, 근데 주스를 물에다가만 용해해서 만든 체리 주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거요. 그리고 마른 체리, 깡통에다가 캐닝한 체리, 온갖 체리를 다 먹이는 각각 그룹을 연구했더니 어떤 형태의 체리라든지 체리를 먹으면은 요산이 신속히 배설돼서 혈액 가운데 요산의 그 측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대단히 해로운 것을 여기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트러스 프루트 하면은 레몬, 오렌지, 자몽 뭐 그런 것을 다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알칼리 식품류에 속할 뿐만 아니라 통풍 관절염의 합병증인 신석을 녹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풍 관절염을 앓으신 분은 관절이 다 나은 후에도 이것을 꾸준히 사용하심으로써 매일 아침 레몬과 뜨거운 물을 타서 공복에 잡수심으로써 신장에 축적되어 있는 요산의 결절을 다 배설을 시켜주는 것은 앞으로 재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멀쩡하게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장이 배설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가? 동맥경화증이 지대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통풍 관절염에.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신 분이 동맥경화증이 적고 크지 않게 많이 그 신진대사 증후군의 합병증으로서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특별히 장기 중에서 신장은 걸름대에 사구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맥만 들어가고 나가지 정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그 가는 머리카락보다 더 고운 그 동맥의 그 혈관 안에 경화증이 오면은 많은 걸름대가 일을 안 하고 out of order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주에 접한 40대 중반에 있는 남자분은 셰프로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모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신장의 3분의 1은 벌써 손상을 입었다는 그런 것을 받았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이 통풍이 오기 전에 다른 신진대사
증후군에 합병증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동맥경화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배설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요산을 배설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온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해물은 콜레스테롤도 많지만 이 퓨린도 대단히 많은 음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삼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요산을 축적시키고 요산을 증가시키는 일은 하지 않지만 다음에 제가 열거하는 고지질 음식, 그 다음에 설탕이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카페인이 있는 마시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염증을 증진시켜주고 따라서 페인을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거기에 있는 항산화제인 바이오플레보노이드가 많은 것은 염증을 제거시키고 나쁜 유해 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풍을 치료하는 일에 아주 크게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트러스 프루트 거기에는 바로 비타민 C가 많고 항산화제인 바이오플레보노이드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가 육식을 많이 하시던 분은 위가 이 신음식을 도저히 받고 감당을 못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1000ml 정도의 비타민 C와 거기에 붙어있는 그 바이오플레보노이드가 첨가되어 있는 비타민 C를 하심으로써 크게 유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양소를 잡수실 때에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광물질을 잡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 종합 영양제가 필요하지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 B3에 속하는 나야신은 반드시 나야신 아마이드를 사용하셔야지 나야신을 사용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A는 캐로티노이드로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바이타민 A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사용하셔야지 바이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와 필수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으로 된 아마씨 기름을 하루에 한 1000ml 정도를 3번, 한 3000ml 정도 보조로 잡수시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엽록소가 우리의 몸을 해독시키고 청소하는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보리라든가 아니면 보리잔디라든가 아니면은 크로렐라나 스피루리나 같은 엽록소가 담뿍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로 인정되는 오메가3나 필수 지방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로서는 추천되는 것이 빌베리 파워라고 눈에도 좋고 이 동맥경화증에 좋고 말초, 모세 혈관들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 벽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의 그 아주 망상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 일에 크게 도움을 되고요. 우엉뿌리, 버덕 같은 거는 몸의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고 데블스 크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면서 몸의 이런 세포와 조직들을 머리카락을 빗는 것처럼 코밍 하는 것처럼 모든 나쁜 것이 축적된 것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에서 축출해놓은 피크노지놀이라는 하는 것은 대단히 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자유유리기를 중화시키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통풍 관절염에도 잘 듣는 것을 우리가 임상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치료하는 약물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콜키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대단히 많고 간장을 손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플레이틀렛이라고 혈소판을 엉기게 감소시키고 엉기게 만들고 백혈구도 저하시키고 빈혈의 원인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풍 관절염은 천연치료로 100%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꾸시고 채식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시면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을 보호하시는 생활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심으로써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에서 방출하는 혈액의 25%만이 콩팥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땀을 살짝 흘릴 만큼 운동을 하지 아니하시면은 신장이 있을지라도 일을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반드시 물을 미니멈 아주 2쿼트 A란스짜리 8컵 이상을 잡수시라고 권하고 싶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좋은 질의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세포들이 힘을 얻음으로써 간과 신장이 활기차게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알칼리 식품을 사용하심으로써 몸이 이렇게 요산이 축적되고 하는 이것을 다 중화시켜 버려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3분의 1은 요산의 3분의 1은 피부를 통해서 배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목욕을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종일 제때 식사를 못하시고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경향이, 왜냐하면 식욕이 뜨면 일단 먹기 시작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2배 정도를 먹어야 만족하지, 자기가 먹는 양을 먹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탁을 떠나지 못하시면서 늦은 저녁을 과식하면은 바로 이런 무서운 통풍관절염이 오며 이것의 합병증은 기어이 신장을 파괴하고야 많은 신석증으로 몰립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한 번 통풍관절염을 경험하신 분은 반드시 생활습관을 결단을 내리시고 바꾸심으로써 남은 여생은 통풍으로는 고생 안 하고 요산 때문에 신장이 파괴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건강을 누리시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몸의 생명의 법과 건강의 원칙을 준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늘이 주는 축복을 몽땅 자기의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